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교육생분들이랑 이제 대구 지방법원을 좀 다녀왔는데 경매 수업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덥네요. 이 임장도 이제 슬슬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시는 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은 제일 관건인 게 날씨, 이 더움이 제일 신경 쓰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슬슬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장을 쉴 수는 없는 거지만은 아무튼 너무 이제 지치지 않게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또 대구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었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매물들이 경쟁이 확실하게 좀 되고 있는 시기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 맞춰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싼 걸 좀 잡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정말 확실하게 팔아야 되는 아파트가 있다면 어떤 아파트일까? 바로 입주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팔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데다가 입주장에는 특히 전세 가격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던지는 매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볼 거냐라고 했었을 때, 자, 입주 예정일이 6월달과 7월달인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기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주기 때문에 6, 7월달에 있는 것들을 노리게 된다면은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확실하게 싼 매물들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매물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분양을 했었을 때 이제 입주 예정 시기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6월달과 7월달에 입주 예정인 것들은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교대 한우천 뉴센트1, 이 편한 세상 두리역, 성당 태왕 아너스 메트로, 죽전역 동아 IWC,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 센텀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 이제 5개이지만은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것은 한 3가지 정도라고 보는 건데, 자, 교대역 하늘천 뉴센트와 이 편한 세상 두리역, 주전역 동아 IWC, 이 중에서는 요 2개가 상당히 눈길이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각자 어떠한 지금 현재 상황을 거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지역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중에서는 대부분 한 4억 후반에서 5억 정도 수준에서 공급 금액이 맞춰지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확장 금액이라든지 기타 유상 옵션 같은 것도 더 추가하게 되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 정도는 보통 다 넣잖아요. 그래서 한 1, 2천만 원 이상은 붙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층수에 따라서도 이 금액들이 완전 천차만별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시기쯤에 분양한 아파트들, 특히 지금 6월달과 7월달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은 결국 84 타입 기준 5억 정도가 공급 금액으로 나왔다라는 건데, 옵션까지 더했으면 5억 5천 정도까지 더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받으려고 할까? 사실 이 가격들이 한참 붙어 나갔을 때는 뭐 프리미엄 1억 혹은 2억 또 그 이상도 충분히 붙었을 정도로 상당히 뜨거웠다라고 볼 수는 있겠거든요. 지금 이제 확 가라앉은 시점에서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대 하늘천 뉴센트원부터 한번 보자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1호선 라인에 있는 곳이죠. 자, 남구에서 앞으로 차기 대장이 될 곳이 뭐 명덕역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명덕 이편한 세상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거리상으로서 아주 가까운 교대역에 교대역 하늘천 뉴센트원이 입주 예정입니다. 자,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다 지어져 가지고 이렇게 모양새가 나왔네요. 전형적인 신축 아파트의 형태를 좀 띠고 있고, 하늘채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상상이 되는 그런 외관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원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어쨌든 뭐 공사가 미뤄졌다라거나 이러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자,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봤었을 때,
자, 지금 전세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 그렇죠? 입주장이 되면은 사실 중복 매물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건데 늘상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즉, 전세금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매매 금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 타입이 사실상 이제 여기 있는 평수들 중에서는 가장 크다 보니까 일반 분양 매물이 많다라고 보여지진 않는 건데, 자, 저층 기준으로 2,300 정도가 붙어 있고요. 나머지 매물들도 한 2,000에서 3,000 정도로 제일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층 매물들이니까 우리가 중층 이상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한 프리미엄 4,000 정도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어서 결국 한 5억 정도 수준이다. 역시나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동에 따른 가격 차이도 클 수밖에 없겠죠. 일단 지도상 볼 때는 당연히 이제 교대역 쪽에 좀 붙어 있는 곳들 혹은 바로 밑에 대구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앞라인에 있는 곳들이 뷰 측면에서는 영구 조망이 확보될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2, 3, 4, 5동이 될 건데, 자, 한번 볼까요? 자, 2, 3, 4, 5동을 봤을 때 저층부 제외하고 고층부에도 역시나 4,000 정도부터 역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 가격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세에 맞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최저 매물이 한 3억 정도부터 형성되고 있네요. 자, 원래는 많게는 4억 정도까지도 충분히 나왔었는데 입주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떨어지는 매물들이 많이 보여진다. 자, 그래서 일단 매물 기준은 3억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한 2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뭐 지금 시장은 사실 투자의 측면보다는 어찌되었든 실거주의 측면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 한다 하더라도 최소 50% 대출은 나올 거니까 한 2억 정도 수준이 좀 필요하겠구나. 실수요자 요건이라고 했을 때는 60% 그 이상도 가능하죠. 투자 금액은 2억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매매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변화를 좀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될 것 같은데 84 타입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4억 9천, 뭐 5억 4천, 이 동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억 5천, 5억, 5억 3천, 5억 4천. 층수가 아마 동과 층수가 괜찮은 것들 위주로 먼저 좀 팔리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5억 5천 아래의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 금액들도 사실상 좀 실거래가 금액을 체크해 봤었을 때 그냥 뭐 적정한 매물 가격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물이 이편한 세상 두류역이죠. 사실상 두류역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이쪽이죠. 두류역에서 두류역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크다. 역시 그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지하철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원래는 이게 가장 먼저 분양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써 연결성이 조금 확보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긴 거 한번 볼게요. 자, 생긴 거 봤었을 때 역시나 이 편한 세상의 전형적인 형태를 좀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외관들을 어쨌든 동마다 조금 다르게 해줌으로써 이런 것들은 좀 보기가 좋네요. 실제로 여기가 경사가 살짝 져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여기까지는 좀 높아졌다가 이 뒤쪽으로는 다시 좀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볼까요?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 살짝 높아졌다가 이 지역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왼쪽 편에서 보게 되면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편한 형태를 띠고 있다. 역시나 정오까지 다 마무리가 된 느낌이고요. 자, 현재 가격은 얼마 정도일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총 900세대 정도에서 전세 매물이 700개, 750개까지 쌓여져 있고요. 여기는 월세 매물도 좀 많네요. 매매 물건이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느낌입니다. 자, 84 타입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자, 가장 프리미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붙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분양가 자체가 좀 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는 보통 중층 이상을 좀 노리게 되니까 중층 이상부터 보면은 한 5억 8천, 5억 8천, 5억 8천, 6억부터 시작하게 되네요.
사실 우리가 프리미엄이 많이 신경 쓰지만 결국 합계 금액이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다른 앞서 봤던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가격이 있는 느낌이긴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입지 자체가 어쨌든 조금 더 좋아지는 느낌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두류역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선호되는 입지인 거죠. 두류역에 대한 기대 심리가 워낙에 큰 곳이라서.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육생분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전화해 보신 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한 5억 5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더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 5억 5천 정도면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중증 이상의 매물들이 있더라. 자, 그렇게 실질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합원 물건 같은 경우는 보통 동호수가 아주 괜찮다 보니까 층수가 괜찮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여져 있긴 한데 당장에 거래될 만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역시나 5억 중반 정도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편안세상 두류역 지금 2022년도는 안 잡혀가지고 2021년도만 한번 보자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84 타입 기준으로는 거의 한 7억 정도에서 층수가 괜찮은 것들이 거래는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고하기에 또 좋은 지표는 아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당 태화 아누스 메트로는 사실상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적어지는 입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역으로 쳤을 때는 여기 서부 정류장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죠. 자, 요거의 매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리부부터 한번 보자면, 요거네요. 자, 외관에서는 아주 번듯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입지적인 측면에서 조금 사람들의 관심이 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네요. 자, 가격을 한번 볼까요? 분양했을 때 가격만 하더라도 사실 거의 비슷했었는데, 자, 84 타입만 현재 있는 상황이고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P가 좀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네요. 자, 중층 이상 우리가 본다라고 했었을 때도 역시나 마이너스 P가 있다 보니까 주인들이 어쨌든 조금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합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금액대가 대충 한 4억 초반대, 4억 3천 정도라고 잡아보고요. 자, 전세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 초반까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역시나 똑같이 한 2억 정도가 이 갭으로 봤을 때는 들어간다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사실 금액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들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죽전역 동아 IBC입니다. 분양가는 사실 제일 비쌌다. 죽전역에 대한 입지 그리고 상업지역이다. 이런 측면들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자, 위치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위치거든요. 죽전역이랑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어쨌든 2번 출구가 좀 완성이 되었었고 직선거리로 한번 그어봤을 때 600m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이제 걸어 다니기만 하다 일단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거네요. 이 와룡로 뷰가 나오게 동향을 배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장기로를 또 나오게 뷰를 배치하기도 했었네요. 사실상 이제 이런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상업지역은 또 뷰가 나올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코너 자리이다 보니까 층수만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뷰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가격 한번 볼까요? 자, 가격 봤었을 때 84 타입이 대부분의 타입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층 동향 남향, 101동의 남향. 자, 요런 데가 저층이 프리미엄 영혼이고, 나머지는 3,500, 4,600, 2,000, 요런 거 있네요. 제가 이제 전에 좀 확인해 봤을 때 무피 매물이 몇 개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이는 느낌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프리미엄 2,000, 3,000 정도에서 살 수 있는 매물들이 몇 개 보이고, 합계 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5억 2, 3천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은 걸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차피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라면 층수 괜찮은 거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세 금액은 지금 가장 낮은 게 2억 5천까지도 나왔네요. 자, 그 다음이 3억 천이다 보니까 2억 5천은 좀 많이 싸게 내놓은 것 같고요. 한 3억 수준에서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면 2억 조금 더 들어간다. 한 2억 2, 3천 정도는 갭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아직도 이제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입주가 이런 입주 물량들이 이제 좀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뚜렷하게 나타나기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결국 이런 아파트들을 노리라는 게 가장 싼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측면에서 지금이 가장 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입주장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조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물들이 나오는 게 적어지니까 가격대들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제값을 좀 받으려고 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자, 아무튼 죽전역에 대한 입지는 워낙에 또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5억이 살짝 넘는 금액대들이 이제 거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역시나 5억을 살짝 넘겨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6층 같은 거를 뭐 5억대 초반에 샀으면 아주 괜찮다라고 또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어쨌든 올해부터는 계속 좀 흔들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역시나 5억 초반대 거래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 센텀 한번 볼까요? 자, 달서구 쪽에 있는 거죠. 자, 이 진천역과 월배역 사이에 들어오는 역시나 주상복합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파트 생긴 거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오네요. 최근에 이제 신축으로 들어온 아파트들은 사실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는 색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뚜렷하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바로 앞에 좀 큰 건물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도로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 아파트 형태를 가진다면 역시나 우리가 충수만 괜찮게 가져간 중층 이상만 좀 가져가 준다면은 뷰는 이제 영구적으로 좀 확보된 게 아닐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남동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거네요. V자 형태로 생긴 좀 특이한 단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아무튼 이런 데는 어떻게 좀 가격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자, 84타입 기준으로 가격을 한번 보자면 일단 우리가 뷰가 나오는 것들을 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 백사동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오른쪽은 좀 작은 매물이고요. 왼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리는 84타입 매물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103동과 102동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2동, 103동 한번 보자면 매매 가격 기준으로 자, 역시나 프리미엄 영원인 것들이 좀 있고요. 11층 정도면은 뷰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현장 가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1000, 뭐 3000, 3000 이 정도 볼 수 있고, 합계 금액으로 우리가 결국 따지자면 4억 5천에서 4억대 후반 정도까지 우리가 바라봐 줄 수는 있겠습니다. 역시나 5억이 좀 안 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전세 금액 한번 살펴보자면 한 3억 정도부터 최저 가격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2억이 조금 안 들어가는 그런 갭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 센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래된 게 상당히 많죠. 자, 84 타입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자, 3월달, 4월달부터 볼게요. 자, 5억대 초반까지 충수가 아주 괜찮은 것들이 거래됐고요. 6억대까지도 충수가 괜찮은 건 거래가 되었었네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충수가 괜찮은 것들도 조금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5억 안 되는 금액의 몇몇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대들이 괜찮네요. 자,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것들 포인트로 나눠보자면 결국 이제 5억이 좀 넘는 금액에서 살 수 있느냐 아니냐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동아이윗이나 아니면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5억을 좀 넘겨도 괜찮은 입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노려본다면은 우리가 꽤 괜찮은 선택을 한 것이다.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공급과 금리라는 부분인데, 이 공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결국 금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부담을 좀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 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실제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좀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대출이자 계산기 같은 걸 좀 해두면 우리가 5억을 기준으로 60% 대출을 받는다면 3억 정도를 대출받게 되는 건데, 보통 30년 만기, 요즘에는 뭐 40년,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생겼죠.
자, 그리고 연이자율 뭐 4%, 지금 이제 실제로 은행 가서 문의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4% 조금 안 되게 이제 금리가 좀 맞춰질 것 같은데, 뭐 금리가 올라갈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올랐으면 우리가 얼마나 내게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맞춰봐서 올랐을 때를 뭐 4%일 때 한번 계산해 보고요. 한 140만 원 정도, 그리고 5%일 때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런 것들 내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가로 접근한다면은 막연한 두려움은 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신축 아파트를 흔들릴 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 바라보게 된다면은 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실거주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